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 이제 급수의 이제 수렴 판정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설명하기 전에 우선에 이제 급수가 수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급수의 수렴 판정법은 이제 미분 적분에서도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랑 약간 다른, 약간 좀 어드밴스한 내용만 제가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에 하나의 AN이라는 수열이 주어졌다고 합시다. 하나의 시퀀스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실수로 이루어진 이제 수열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고등학교 때도 이제 많이 배웠겠지만 n항까지 합을 생각을 합니다. SN이라는 것을 이제 n항까지 합. 그다음에 let SN을 summation K가 1부터 n까지 AK 요거를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얘를 이제 뭐라 부르죠? 얘를 가지고 partial sum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SN이라는 것들이 이제 부분합들이 하나의 이제 시퀀스를 이룹니다. 하나의 수열이 되죠. 하나의 시퀀스 in 이제 R 실수에서 시퀀스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수에서의 시퀀스는 이제 뭘 수렴할 수 있다. 수렴할 필요 충분 조건이 이제 코시 수열이라는 게 우리 이제 고등미적 1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무한급수의 이제 합을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definition인데요. 이제 하나의 infinite series, 그러니까 infinite 무한 급수라는 이야기는 이제 이러한 summation k가 1부터 무한대까지 ak 이렇게 기호 요거를 가지고 무한 급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가 수렴한다라는 이야기는 수렴한다, convergent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무슨 말이냐? 어떤 경우를 이제 수렴한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요 리미트 SN의 부분합이 수렴을 하면은 이제 converge를 하면은 이제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에 이제 요 수렴을 할 경우에 in this case 이제 we define 이제 summation k가 1부터 무한대까지 ak 얘를 이제 극한값으로 정의를 합니다. SN의 극한값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무한급수를 생각을 할 때는 항상 이제 부분합을 생각을 해가지고 부분합의 극한값을 구하면 되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리고 또한 이 SN이라는 것이 이제 수열이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앞에 나오는 수열의 성질을 그대로 다 이제 이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이제 theorem을 하나 적어 볼까요?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운 수열에서 배운 그 내용을 우리가 바로 적용을 시키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씁시다. Let AN be a sequence in R 실수로 이루어진 수열이다. 그러면은 이제 then 바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infinite series summation k가 1부터 무한대까지 ak가 이제 수렴할 필요 충분 조건은 converge 할 필요 충분 조건은 뭡니까? 바로 이 SN이 코시시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임의에 주어진 엡실론에 대해서 뭐가 존재합니까? 적당한 이제 자연수가 존재하여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하느냐. 그래서 서메이션 k가 n 더하기 1에서 m까지 ak의 절대치가 엡실론보다 작다. 모든 m이 n보다 크고 이것이 라지 n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조건을 만족합니다. 뒤쪽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은 이제 요 이야기가 다시 내가 적으면은 이제 요 SN이 코시 수열이라는 거죠. 코시 수열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다시 적은 겁니다. 요거는 수렴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SN이 컨버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SN이 수렴할 필요 충분 조건은 SN이 코시 수열이다라는 것을 이용을 하면은 이게 그냥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SN이라는 것이 어떤 숫자 S로 수렴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리미트 극한값을 알고 있을 때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빼가지고 리미트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수열이 주어져 있는데 그 수열에 대한 정확한 표현, explicit하게 표현할 수 없을 때는 S랑 빼가지고 우리가 증명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럴 때는 SN이 이제 코시 수열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코시 수열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 간단한 이제 내용이 있는데요. 그다음에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프로퍼티가 증명은 할 필요 없어. 증명은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앞에서 했기 때문에. 자, 프로퍼티는 뭐냐? 요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수열에서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let k가 1부터 무한대까지 ak and summation k가 1에서 bk. 요것이 이제 두 개 다 be convergent라고 합시다. 두 개 다 수렴한다고 하자. 그러면 then 첫 번째 summation k가 1부터 무한대까지 ak 더하기 bk도 이제 수렴을 하게 되고 converge 하게 되고 and 요거의 수렴값은 각각의 급수의 합이랑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수열에서 벌써 우리가 다 배웠죠. SN을 생각을 해서 이제 SN이랑 TN을 AK에 대한 부분합 이용을 하면은 증명이 바로 나오고요. 수열의 성질에 의해서 그 다음에 임의의 C가 실수에 대해서 이제 얘도 수렴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K가 1부터 무한대까지 C에다가 AK 이렇게 한 것도 수렴하게 되고 converse 하게 되고 and 요거의 극한값은 C의 summation K가 1부터 무한대까지 AK가 된다.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도 배운 내용이라서 증명은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요거 수업 시간에 다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할 것이 이제 수렴의 판정법입니다. 수렴 판정법. 그래서 이제 conversion test입니다. AK.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울 내용이 이제 conversion test. 자, 맨 첫 번째 컨버전 테스트는 뭐였을까요?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 다 한 건데 증명은 안 하고 이제 언급만 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등학교 때 여러분 배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summation
k가 1부터 무한대까지 ak가 이제 수렴을 하게 되면은 converge를 하게 되면은 then 극한값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an은 반드시 0으로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테스트를 이용을 한다면은 이제 여기 다시 이야기가 요거의 대우 명제가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아니면 이제 then 얘가 발산을 하게 됩니다. 수렴하지 않습니다. divergence라 이야기는 제가 여기 위에서 언급을 안 했지만은 이제 SN이라는 부분합이 수렴하지 않을 때, SN이 발산할 때 이제 급수가 발산한다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바로 comparison 테스트입니다. comparison 테스트. 요거는 내가 수업 시간에 다 증명하고 뭐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제 증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냐? suppose AK 두 개의 급수가 있습니다. K가 1부터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K가 1부터 무한대까지 BK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이 다 양수입니다. AK랑 BK가 다 0보다 크다고 합시다. 모든 K에 대해서 다 0보다 큰 양수로만 이루어진 이제 급수라고 합시다. 그런데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하냐? AK는 항상 적당한 M 곱하기 BK보다 작습니다. 네. 모든 K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제 for some M 0보다 큰 M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고 합시다. 뭐 모든 K에 대해서 성립해도 되고 요거 이제 아니면은 뭐 여기다가 여러분들 조금 뭐 there exists K0가 존재하는데 어떤 항 이상부터 K가 K0보다 큰 모든 거에 대해서 이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극한은 뒤쪽 부분이 이제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요거 좀 일반화 시키면은 그냥 적을까요? 그냥 합시다. 요거를 새로 적읍시다. 다시 적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suppose that there exists M 0보다 크고 K0 이제 정수가 존재하여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하느냐? 이제 AK가 M 곱하기 BK보다 작습니다. 모든 K가 K0보다 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깔끔하죠.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then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요거와 K가 1부터 (1번) 이제 만약에 서메이션 K가 1부터 무한대까지 BK가 이제 수렴하게 되면은 then 서메이션 무한대까지 AK도 이제 수렴을 하게 되겠죠. 큰 게 수렴하면은 작은 것이 수렴합니다. 요거의 대우 명제가 2번인데요. 번호가 똑같네. 그래서 이거 좀 지워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1번, 2번. 대우 명제가 요것이 AK로 이루어진 이제 급수가 이제 발산을 하게 되면 then 서메이션 K가 1부터 무한대까지 BK도 이제 다이버지를 한다. 나머지 요 증명은 수업 시간에 했기 때문에 이제
증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테스트가 뭐냐? 리미트 컴패리즌 테스트입니다. 컴패리즌 테스트. 자, 여기서도 위에 거와 같이 다 양수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서도 AK, BK가 다 이제 0보다 큰 겁니다. 모든 K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은 급수가 주어져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let L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제 an에다가 bn으로 나눈 거 그것은 이제 극한값을 L이라고 이제 가정을 합시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첫 번째 then 1번 이제 만약에 요 L 값이 유한값입니다. 유한값이면서 0보다 커요. 크게 되면은 then 요거랑 k가 1부터 무한대까지 ak랑 그 다음에 이제 bk랑 동시에 수렴하든지 발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은 얘가 수렴할 필요 충분 조건이 이제 서메이션 k가 1부터 무한대까지 bk가 수렴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수렴한다는 소리죠. 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만약에 L 값이 0이 된다. 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0이 되고 여기다 하나 0이 되면서 bn이 수렴을 해요. 급수 bn으로 이루어진 급수가 수렴을 합니다. converge. 그렇게 되면은 자 여기 극한을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극한 an에다가 bn으로 나눈 거의 극한값이 0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어떻게 돼요? 0으로 간다는 거는 요 bn보다 an이 훨씬 더 작아진다는 소리죠. 맞나요?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극한값이 0이니까 아주 n이 뭐 1억이라든지 2억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은 이제 bn이 an보다 훨씬 크다는 소리죠. 그래서 bn이 수렴하니까 an도 수렴하겠죠. 그래서 서메이션 k가 1부터 무한대까지 ak도 이제 수렴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교재는 없지만 얘가 만약에 L이 무한대다. L이 무한대고 그 다음에 무한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AN이 수렴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K가 1부터 무한대까지 AK가 이제 수렴한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얘가 무한대니까 이게 아주 큰 n에 대해서 bk가 어떻게 돼요? an보다 bk가 훨씬 작다는 소리죠. bk가 훨씬 작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야 얘가 무한대로 가죠. 극한값이. 그러니까 ak가 수렴하니까 얘가 이제 k가 1부터 무한대까지 bk도 이제 수렴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3번은 2번을 이용을 해서 여기 두 개 뒤집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산을 하면은 여기는 이제 L 요거 계산을 하면은 이제 리미트 무한대로 갈 때 bn 나누기 an 하면은 이제 L분의 1이 되니까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수렴. 0으로 수렴하게 되겠죠. 이 경우는 여기 수렴하게 돼가지고 2번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이것도 뭐 여러분들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언급만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제가 다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무슨 테스트였나요? 적분 테스트, 인테그럴 테스트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테그럴 테스트.
자, 요것도 이제 여러분 고등학교 때가 아니라 미적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저는 이제 간략하게 이제 스테이트먼트만 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 이제 수업 시간 한 노트를 보면 됩니다. AK가 B decreasing sequence non-negative real numbers AK들은 다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 다음에 F가 이제 1부터 무한대까지 정의된 이제 함수인데 얘가 디크리징 펑션이고요. 디크리징이고 이제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하느냐? 이제 F에다가 K를 대입한 것이 AK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함수가 존재한다고 가정합시다. 모든 K에 대해서 then 급수 K가 1부터 무한대까지 AK 값이 이제 수렴할 필요 충분 조건은 이제 1에서 무한대까지 fx의 적분값 리만 적분값이 유한림이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많이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게 바로 이제 레이시오 테스트입니다. 이게 아마 이제 그 미적분 할 때도 이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그 급수의 수렴 판정법인데요. 그래서 레이시오 테스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레이시오 테스트랑 여러분 이제 루트 테스트 근 판정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다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시오 테스트는 뭐냐? 모두 이제 각 항들이 다 0보다 크다고 가정을 해요. 모든 K가 대해서 0보다 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하냐면 라지 R을 림 숲 an 더하기 1 나누기 an 여기다 림숲을 놓고 그 다음 스몰 r을 림 inf an 더하기 1 an 자 벌써 이제 제가 이제 림 인프 림 수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벌써 어떤 학생들은 벌써부터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우리 앞에서 배운 림숲이랑 림인프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거 하나만 알고 요걸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1번이 뭐냐? 만약에 요 R이 1보다 크면은 then summation K가 1부터 무한대까지 AK가 이제 수렴을 하게 됩니다. converge. 그 다음에 small r이 1보다 만약에 small r이 이제 잘못했네요. 여기 부등호가 바뀌어야 되는데 작으면은 되고 small r이 1보다 크면은 이제 발산을 하게 됩니다. K가 1부터 무한대까지 AK가 이제 다이버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만약에 요 R이 뭐 1과 R 사이 1보다 크면은 발산인데 이제 1인 경우 1이 그 사이에 있는 경우 then 그러니까 R도 1이고 뭐 라지 R도 1이고 스몰 R도 1이고 왜냐하면 1보다 이런 관계가 1이 사이에 있으면은 then 이제 the test
is inconclusive. 네, 이런 관계가. 그러니까 1이 이제 이런 관계가 있으면 이제 우리가 수렴 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증명을 이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여기 이제 첫 번째 리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리뷰가 필요한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리뷰. 리뷰는 뭐냐? 림인프랑 림수프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이제 수열 SN이 하나의 수열이 주어졌다고 합시다. SN이 이제 BA 시퀀스 실수로 이루어진 수열이 하나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이 SN이 일반적으로 수열이 주어지면은 이 수열이 뭐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아무도 알 수도 없죠. 그 다음에 이거의 부분 수열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요 수열로부터 우리는 증가 수열이랑 감소 수열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AN이라는 수열을 우리가 위에 AN이 있으니까 우리 앞부분에서는 요 기호를 썼지만 요거는 라지 AN으로 씁시다. AN을 정의를 합니다. define 이렇게 수프리멈에서 주어진 SN항부터 이후 SN 더하기 1, SN 더하기 2 주어진 수열에 그 SN부터 그 이상 집합을 생각을 해가지고 그 집합의 수프리멈을 이제 AN으로 놔요. 그 다음 요거는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집합이 주어지면은 집합의 수프리멈, 인피멈 계산하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수프리멈은 어떻게 돼요? 어퍼 바운드 중에서 가장 작은 거, 인피멈은 로우 바운드 중에서 가장 큰 거. 그 다음에 또 BN을 여기다가 적을까? define 이거는 지우고 그 다음에 BN을 이제 인피멈 같은 집합에서 수프리멈이랑 이제 인피멈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표현을 하면은 뭡니까? 수프리멈 K들을 다 N은 고정됐고 K들을 모아놓은 건데 SK 이렇게 쓰죠. 요거는 이제 인피멈 K들을 모아놓고 N보다 큰 K, SK 이런 식으로 이제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then 요거는 여러분 쉽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AN은 이제 감소 수열이 돼요. AN은 왜냐면은 이제 N을 증가시키면은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작기 때문에 이제 얘는 디크리징 수열이 됩니다. 이거 디크리징 안 되면 바로 여러분 직관적으로 디크리징 수열이 안 되면 조금 더 생각하든지 앞에 좀 1학기 내용을 좀 보세요.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느냐? B에는 이제 증가 수열이 됩니다. 인크리징 수열이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야기하면 이거를 이제 3분으로 쫙 일직선상에다 나열시키면은 이거를 이제 일직선상에다가 쭉 나열을 시키면은 자, B에는 여기 있죠. 증가 수열이죠. B1, B2 얘는 이제 증가 수열이고요. 그다음 A1, A2 감소 수열이죠. 단조식 모노톤 인크리징입니다. 여기다 모노톤을 다 집어넣어야 되겠다. 모노톤 같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도 모노톤. 그 다음에 여러분 알지만 이 B1은 항상 A1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BN이랑 AN 계산하면은 이제 BN은 항상 AN보다 작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막 여기가 봐요.
n이 1억을 잡았을 때 작고 여기도 1억이 작으니까 결국은 얘는 이쪽으로 가고 증가 수율이고 얘는 이쪽으로 가고 감소 수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를 할 수가 있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의 극한 an이 감소 수율이니까 요거의 극한값은 정확하게 이제 인피멈이 됩니다. 이러한 A1, A2 이러한 집합들의 인피멈이 바로 이제 극한값이 됩니다. 요것도 수열에서 다 한 거고요. 그 다음에 Bn은 증가수율이기 때문에 Bn의 극한값은 바로 수프리멈이 됩니다. 이렇게 B1, B2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림 인프라, 림 숲을 생각을 할 때는 주어진 이제 이러한 수율이 주어지면은 그걸로부터 이러한 새로운 AN, BN이라는 수열을 새로 내가 만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 각각의 AN, 각각의 BN 이렇게 나오는 BN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겠죠. 수프림을 실제적으로 구하고 그런 후에 이제 AN에 대한 극한값을 계산하면 됩니다. AN에 대한 극한값이 바로 이제 인피멈, BN에 대한 극한 수프리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는 그래서 이 definition이 가지고 이렇게 림 숲 SN을 이제 요 값을 가지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림 AN의 극한값을 요거로 정의를 합니다. 이게 림숲이고요. 그 AN 대신에 다시 집어넣으면은 뭡니까 이게 요거 그대로 집어넣으면 바로 infimum A1, A2 이렇게 나온 거죠. 이제 infimum은 요거 내가 간단하게 표현한다거나 infimum 이제 n이 자연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A large AN large A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AN이 뭐였습니까? AN을 요렇게 요거니까 다시 적으면은 요거를 infimum n은 자연수가 먼저 밖에서 주어지고 가로 안에 다시 수프리멈 k들을 다 모아놓은 건데 n보다 큰 거 sk 이렇게 쓰면은 이제 요게 이제 요거랑 같은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요거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돼? 이렇게 내가 앞에서 한 이 절차대로만 계산을 하면은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 기호가 나오면은 무조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라 그러죠? 겁부터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림 inf sn 이것은 뭐냐면은 요 bn의 극한값을 가지고 요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극한값을 요거를 정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표현이 됐죠. 그래서 수분은 수프리멈의 b1, b2 이런 걸 모아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간단히 쓰면은 이제 수프리멈의 bn, n은 모든 자연수. 그런데 bn을 다시 쓰면은 여기 있네요. 여기 bn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로를 치고 여기는 infimum k들을 모아놓은 건데 n보다 큰 k에다가 sk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교재 같은 데는 요런 표현만 이렇게 요거랑 요거는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거는 요 중간 단계 요렇게 표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림 인프랑 림 숲이 나오면 항상 이제 요거는 요거다. 그래서 요거를 간략하게 표현한 것이 요거다. 해서 이 전체적으로 한번 딱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를 한 후에 나머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따라가면 이제 모든 게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명할 내용은 순전히 요 내용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SN이라는 수열이 주어지면 여러분 림 인프라 림 숲을 이제 이런 식으로 절차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요 1학기 때 제가 학생들한테 시험 문제 아주 강조하고 여러 문제를 내가 많이 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요거를 혹시라도 아직까지 림인프랑 림숲이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은 이제 요걸 증명하기 전에 림인프랑 림숲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이해한 후에 요거를 공부를 하면은 이제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번부터 증명을 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용할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n 더하기 1 an을 여러분들 뭘로 생각하면 돼? sn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1번부터 증명합시다. 그러면 앞에 거 이용을 하려면은 이제 자, proof 리뷰였죠. 그래서 이제 1번 proof of one 이게 뭐죠? 그래서 one은 suppose r이 1보다 작다고 합시다. 자, r이 뭐였습니까? 한번 다시 적을게요. r이 림 숲 an 더하기 1 나누기 an. 이게 여러분들이 바로 안 나오면은 앞에서 지금 한 설명한 거 그대로 따라가요. 여기 r이 의미가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에서 제가 설명했을 때 요거를 sn이라고 놓읍시다. 그래서 이제 sn을 이제 이렇게 an 더하기 1 나누기 an이라고 놓읍시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뭐라고 나왔죠? 여기 바로 중간에 여기 있네. 림숲이 이거죠. 그래서 요거는 infimum A1, A2, A3 다다다다. 그래서 AN이 뭐라고 놓은 거예요? 여기 바로 supremum 이제 K M보다 큰 모든 K 이렇게 AK 이런 식으로 여기 아니네. AK가 아니라 SK 요거죠. 요거를 다시 쓰면 어떻게 돼? supremum에다가 쓰면은 뭐야? SN 더하기 1 아까 위에서 이렇게 했죠. 근데 우리는 SN이 뭐였습니까? 다시 집어넣으면 SN이 요거니까 A의 N 더하기 1 나누기 AN 그 다음 항은 N 더하기 2 나누기 A의 N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요거를 명확하게 적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가 안 되면 앞에서 내가 설명한 그 순서로 쭉 따라가면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자, since r이 1보다 작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숫자 하나를 잡아냅시다. 알파를 이제 실수로 잡아내는데 such that 이제 알파가 이제 r이랑 이제 1 사이에 있는 숫자를 하나 잡아냅시다. 자, 그렇게 되면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것이 왜 잡아내야 되느니 요 알파를 잡아내지 않고 바로 하면 되면 안 되냐라고 한 건데 중간에 아마 이유가 있습니다. R을 이렇게 안 잡아내면은 증명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게 근데 R이 뭐였습니까? 요거의 인피멈이죠. 요걸 다시 여기다 하나 더 적어 놓으니까 인피멈의 요거는 A1, A2 쫙 해서 요것이 R입니다. R이 알파보다 작아요. 여기다가 한 번 더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한번 적읍시다. 그럼 지금 한 거에 가지고 infimum 그러면 이제 이게 A1, A2 요것이 이제 알파보다 작은 거죠. 그럼 infimum은 뭡니까? 로우 바운드 중에서 가장 큰 거예요. 로우 바운드죠. 가장 큰 거. 여러분들이 가장 로우 바운드 가장 큰 거니까 쉽게 생각해. 얘가 이제 집합이 유한 집합이면은 일종의 최소값이랑 비슷합니다. 똑같지는 않고. 그렇게 되면은 얘가 알파보다 작은 거니까 반드시 뭐가 존재해요. 그렇게 되니까 이 중에 하나는 이 원소 중에 하나는 알파보다 작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n0가 자연수에서 존재해요.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하느냐? A의
N0는 알파보다 작게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이제 만약에 모든 n에 대해서 이제 n이 알파보다 크거나 같으면 인피멈, 그러니까 알파가 로우 바운드가 돼 버리니까 이제 이러한 n0가 항상 존재를 합니다. 네.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제 최소값이 알파보다 작으니까 그 중에 하나는 알파보다 작아야 되겠죠. 네. 그렇게 쉽게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런 후에 이제 요 AN이 바로 뭡니까? AN0가 앞에 정의에서 수프리멈에 이제 이렇게 A의 S의 N0. 그래서 요거는 뭐 쓰지 맙시다. 그래서 이제 요것이 A의 N0. 그러면 이제 내가 한 번 더 적을까요? 그래서 그러면 since A의 N0가 뭐냐? 수프리멈에 이렇게 A의 N 더하기 1 나누기 AN, 일부러는 제가 다 풀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2 이렇게 요것이 이제 알파보다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기 때문에 N0를 다 빼먹었네. N0. 요거를 또 간략하게 쓰면은 수프리멈 K가 N0보다 큰 거 AK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수프리멈이 이제 요거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알파는 요 집합의 어퍼 바운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요 사실로부터 모든 K가 N0보다 큰 거에 대해서 이제 A의 K 더하기 1 나누기 AK는 당연히 알파보다 작게 되겠죠. 이러한 사실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게 중요해요. 요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가지고 그다음에 화살표 2개. 그러면 모든 K가 N0보다 큰 거에 대해서 A의 K 더하기 1 나누기 AK가 알파보다 작으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A의 K 더하기 1은 이제 알파에다가 AK보다 작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요런 사실로부터 이제 우리가 뭘 얻습니까? We obtain 뭐를 얻었습니까? 자, K 대신에 N0 대입을 하면 N0 더하기 1은 알파의 A의 N0가 되고요. 그 다음에 K의 N0 더하기 2는 이제 똑같은 K 대신에 N0 더하기 1 집어넣으면 되니까 알파의 A의 N0 더하기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쪽 요것을 이용을 하면은 얘는 알파 제곱의 A의 N0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A의 N0 더하기 3 생략할게요. 그럼 알파의 3승의 A의 N0가 되고요. 따다다다 해서 이제 A의 N0 더하기 K는 이제 알파의 K승 A의 N0가 됩니다. 모든 K가 이제 자연수에 대해서 이러한 성질을 이제 만족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이. 자,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증명해야 될 거는 이제 이 급수 AN, AK가 수렴한다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계산해 봐요. 이제 K가 1부터 무한 때까지. 그러면은 자, 그다음에 이제 모든 뭐 라지 n이라 놓을까요? 라지 n이 자연수인데 얘가 라지 n이 뭐보다 큰 거? n0보다 큰 것만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n항까지 합 sn 얘가 이제 서메이션 k가 1부터 라지 n까지 a k죠. 요 인덱스 위에 k인데 요를 k를 하지 말고 j라고 부릅시다. j.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분리시켜요. j가 1부터 n0까지 aj. 그 다음에 뭐 n0 그 다음에 j가 n0 더하기 1부터 라지 n까지
AJ로 놓읍시다. 그러면은 어차피 얘는 AK는 다 양수죠. 얘는 자, 요거는 앞에 거는 그대로 되고요. 자, 첫 번째 항이 여기서 첫 번째 항이 뭡니까? 여기 첫 번째 항이 A의 N0 더하기 1. 얘는 이제 뭐보다 작죠? 알파의 A의 N0보다 작죠. 그래서 이제 요것이 이용을 합니다. 요것이 이용을 하면은 첫 번째 항이 뭐보다 작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좀 더 합시다. 그래서 이미 n이 n0 더하기 요거 되면은 항상 뭐가 존재하느냐? there exists 어떤 k가 존재해서 어떤 수냐면은 large n은 이제 n0 더하기 k 형태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인덱스를 바꿔가지고 요거를 내가 i가 이제 1부터 k까지 하면은 이제 a의 요거는 n0 더하기 i가 되겠죠. 그래서 i가 1이면은 n0 더하기 1이고 i가 large k면은 이제 large n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를 이용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요것은 이제 뭐보다 작냐? 여기는 이꼴이고 인덱스 바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뒤쪽에 있는 항은 이제 j가 1부터 n0까지 aj가 되고요. 얘는 각각이 다 이제 i가 1부터 k까지 여기가 바로 알파의 i승에다가 a의 n0가 나오죠. 그래서 뒤쪽에 있는 an0는 공통이기 때문에 요거는 summation j가 1부터 n0까지 aj 더하기 a의 n0 summation i가 1부터 k까지 알파 i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알파가 1보다 작죠. 1보다 작기 때문에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운 이제 등비 급수의 n항까지 합이죠. 그리고 계산하면은 정확하게 summation j가 1부터 n0까지 aj 더하기 a의 n0 이건 1 마이너스 알파의 초항이 알파 1 마이너스 알파의 항의 개수가 k 이렇게 나오죠. 이건 어차피 양수니까 얘는 항상 이제 뭐 작거나 같게 이걸 붙여도 되고 서메이션 이렇게 작다고 할까요? 작으니까 실제적으로 j가 1부터 n0까지 aj 더하기 요거는 1 마이너스 알파분의 a의 n0 알파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요 숫자는 고정된 겁니다. 얘는 fixed. 다시 이야기하면 independent of n입니다. independent of n. n에 대해서 이제 large n에 의존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뭐라 놓을까요? m이라 놓읍시다. 그러면은 이제 then large sn 요 수열 n의 자연수. 근데 얘가 이제 뭐 수열 그 앞부분까지는 모릅니다. 그 뒤쪽 부분 이제 n이 n0보다 큰 거 이후부터 어차피 얘는 양함수니까 항상 증가수열입니다. 얘는 인크리징 수열이면서 얘는 필요 없고 얘는 항상 뭐가 되냐 인크리징 모노톤 인크리징이고 모노톤 인크리징 and 바운디드 바운디드가 되겠죠. 바운디드 시퀀스 인 실수 어차피 값이 실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가 수렴을 하겠죠. 우리 수열에서 배웠잖아요. 뭐 단조 증가 함수면서 유개인 수열은 수렴을 한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이제 컨버스를 하게 됩니다.
존재를 하게 돼요. exist. 다시 이야기하면은 summation k가 1부터 무한대까지 ak가 아니지 a의 ak지 ak가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A 파트가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잘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증명해 봅시다. proof of B, proof of 2. 두 번째 거는 또 우리가 정의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suppose that small r이 1보다 크다고 합시다. 다시 적을게요. 안 보이니까 small r이 발음은 lim inf a 더하기 1 나누기 a n이죠. 이게 잘 안 보이면 아까 같이 sn을 a 더하기 1 an이라 놓고 요거를 다 풀었으면 얘가 수프리멈의 b1, b2 다다다다 그 다음에 bn은 이제 infimum sn이니까 an 더하기 1 an 더하기 2 나누기 an 더하기 1 그 이후부터 요걸만 생각하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choose 베이타를 선택을 하는데 such that r과 베이타 사이에 있는 숫자를 하나 이제 또 빼냅시다. 하나를 빼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럼 베타가 이제 1보다 크죠. 그러면 이제 베타가 1보다 큽니다. R이 베타보다 커요. 자, 그러면은 이제 R이 요걸로 다시 적을게. 수프리멈의 B1, B2 요것이 이제 베타보다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프리멈이 베타보다 크면은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또 뭐가 존재해요? 이 중에 모든 것들이 베타보다 작아버리면은 베타가 어퍼바운드가 돼버리니까 여기서도 또 뭐가 존재한 적당한 N0가 자연수에서 존재하여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하느냐. B에 N0가 베타보다 큰 N0가 최소한 한 개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n에 대해서 bn이 베타보다 작거나 같으면 베타가 어퍼바운드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모순이 나옵니다. 그런 후에 다시 이제 베타 n0를 여기 베타보다 크니까 요거를 다시 적으면 이게 바로 이제 infimum의 이제 a의 n 더하기 1, a의 n 요거는 제로를 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a의 n0 더하기 2 나누기 a의 n0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나오고 요거를 조금 더 스마트하게 쓰면은 k가 n0보다 크고 ak 더하기 1 나누기 ak 이런 식으로 이제 쓰면 되겠죠. 베타가 이제 다시 이야기하면 요 사실로부터 화살표를 씁시다. 그러면 infimum이라는 것은 뭐냐면 로우 바운드죠. 로우 바운드 가장 큰 거죠. 그럼 베타가 이제 로우 바운드 가장 큰 것보다 작은 거니까 베타가 로우 바운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k가 n0보다 큰 모든 k에 대해서 베타는 이제 로우 바운드니까 작거나
여기는 이제 로어 바운드보다 작은 거니까 그래서 얘는 작게 되겠죠. 뭐 이걸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로어 바운드니까 AK 이렇게 되겠죠. 왜 여기는 이거를 빼 이렇게 사실 이 꼴이 안 들어가죠.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제 요 이야기가 요 사실로부터 이제 A의 K 더하기 1이 뭐냐? 베타에다가 AK보다 이제 큰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됐나요? 모든 K가 그 앞에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똑같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똑같이 A의 N0는 뭐보다 N0 더하기 1은 뭐보다 커요? 요 사실로부터 베이타의 A의 N0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 양함수로 이루어진 거니까 이제 얘는 당연히 0보다 큰 거고, 그 다음에 A의 N0 더하기 2는 이제 베타의 제곱의 A의 N0 되겠죠. 이런 식으로 딱 해서 A의 N0 더하기 K는 역시 베타의 K승의 A의 N0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베타는 1보다 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극한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생각을 해봅시다. 저 뒤쪽에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냥 간단하게 쓸까요? 정확하게 쓰게 그럼 얘가 어떻게 되나요? 무한대가 되겠죠. 얘가 발산을 하게 됩니다. 왜냐? 이게 여기서 A의 n이 항상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의 N0 더하기 K로 쓸 수 있겠죠. 모든 n이 N0보다 큰 모든 n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극한값이니까 얘는 이제 리미트 K가 무한대로 갈 때 A의 N0 더하기 K가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보다 크나 같으냐. 리미트 K가 무한대로 갈 때 이 각 항이 이제 베타의 K승 A의 N0고 얘가 양수니까 얘가 무한대가 되겠죠. 베타가 1보다 크고. 그래서 이제 뭐를 할 수 있느냐? 요거의 극한값이 무한대가 된다라는 사실을 했습니다.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이제 무한대가 됩니다. 그래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운 판정법 이용을 하면은 서메이션 이제 K가 1부터 무한대까지 AK는 이제 다이버지를 하게 되겠죠. 우리 1번에 의해서 우리가 수렴 판정법 1번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요걸 씁니다. 수렴을 하게 되면은 극한값이 0으로 된다. 예, 극한값이 0이 아니니까 발산을 하게 되겠죠. 네. 다 이해하셨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대한 예제는 뭐 아주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proof of 3번. 요는 우리가 카운트 example만 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let AN을 n분의 1로 놓읍시다. n분의 1로 놓으면은 이제 A의 n 더하기 1 나누기 AN을 계산을 하면은 여기다가 여러분들 lim inf 그럼 여기 이제 A의 n 더하기 1 나누기 AN을 하면은 얘가 이제 n 나누기 n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극한값이 존재해요. 1로. 그 다음에 역시 lim inf를 계산하면 역시 1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스몰 r이고 얘가 라지 r입니다. 그러니까 라지 r과 얘가 동시에 1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 동시에 가도 그 다음에 요거에서는 서메이션
이제 n이 1부터 뭐 k가 1부터 무한대까지 k분의 1은 벌써 알 수 있어요. 이거 대인은 다이버즈를 합니다. 이거 적분 판정법에 의해서 by 인테그럴 테스트. P 시리즈잖아요. 인테그럴 테스트를 이용을 하면은 이제 발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는 이제는 an을 n 제곱분의 1로 놔 봅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a의 n 더하기 1 나누기 an을 계산하게 되면은 이제 n 제곱 나누기 n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고, 요거의 극한값이 역시 1입니다. 그래서 이제 r 계산을 하고 림수배 an 더하기 1an 요것도 1이고 림 인프도 1이고 극한값이 존재하면은 두 개의 값이 다 같다는 거죠. 여기가 스몰 r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을 계산을 하면은 k가 1부터 무한대까지 k 제곱분의 1 얘가 수렴하죠. 컨버즈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3번의 경우는 이제 r이 다 1인 예제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여기 봐요. r이 1보다는 크고 라지 r보다 작은 애 같은 그 예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수렴하고 하나는 발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카운터 example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루트 테스트가 있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